골목길을 지나다가 작고 까만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어요. 가을볕이 좋았던 모양인지 양지 바른 곳에 배를 깔고 누워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쌕쌕거리며 잠든 모습이 더없이 평온해 보였어요. 혹여 잠을 깨울까봐 뒤꿈치를 들고 살살 걸어 나왔답니다. 안녕하세요. 11월의 문을 활짝 여는 루시의 별별 라디오 진행을 맡은 저는 루시입니다. 요즘 가을 햇살이 정말 좋지요. 더운 여름 잘 이겨냈다고, 다가올 겨울 잘 이겨내라고 자연이 준 선물 같아요. 무심히 지나가는 바람도, 길가의 빈 꽃도, 곱게 물든 나뭇잎도, 파란 하늘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요. 모두 다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마음 가득 안고 루시의 별별 라디오 시작합니다. 지난 첫 방송에 나가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첫 방송이라 저 엄청 떨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조금씩 따뜻하고 좋은 내용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별별 라디오 첫 번째 코너 나는 가봤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이어 스튜디오에는 곰토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곰토미.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 말대로 요즘 날씨가 정말 선물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저 멀리서 겨울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올 겨울 정말 춥다는 예고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겨울 생각하니까 갑자기 몸이 으실으실하네요. 네? 으슬으슬하면 안 되죠. 그럼 빨리 아프리카로 가볼까요? 나미비아 여행기 2탄을 기다리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나미비아 국립공원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아프리카 하면 역시 야생동물이잖아요. 네,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자 봤냐, 코끼리 봤냐, 기린 봤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프리카 하면 역시 야생동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나미비아도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코끼리 굉장히 많고요. 특히 코끼리는 최근에 대량으로 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아프리카 영향에 속하는 스프링복이나 오릭스, 그런 아프리카 영향도 많고요. 얼룩말, 기린, 코뿔소, 타조, 자칼, 작은 설치류 등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주는 볼 수는 없지만은 사자와 치타 같은 고양이류의 맹수들도 많죠. 그리고 바다에 가면요. 돌고래, 물개, 펠리컨, 그리고 플라밍고 등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와, 동물 천국이네요. 그럼 어딜 가나 그런 동물이 막 돌아다니나요? 막 길거리에도? 그렇진 않죠. 아프리카 가면 이런 동물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야생동물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은 국립공원에 가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갔던 나미비아 국립공원은 에토샤 국립공원입니다. 에토샤 국립공원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립공원 가운데 하나고요. 그 넓이가 22,270 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전라남북도를 합친 크기보다 크고요. 여기에 제주도를 합친 크기보다 약간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중간에 에토샤판이라고 하는 말라버린 소금호수가 있어요. 소금호수요? 예, 그 넓이가 4,800 제곱킬로미터나 된대요. 이게 또 얼마나 넓은 건지 예를 들어야 되는데요. 제주도의 넓이가 1,848 제곱킬로미터래요. 그러니까는 제주도 넓이 한 3배 정도 되는 것 2배 조금 넘는 것 같네요. 네. 그것은 굉장히 큰 소금호수죠. 아주 오래전에 말라버려서 지금은 멀리서 보면은 그 흰색 광활한 평원으로 보여요. 여기 걸어 들어갔다는 큰일 나는 거죠. 제주도 2배 거리를 걸어 나와야 되니까는. 네. 예. 우기에는 물이 얇게 찬다고 하지만은 대체로 굉장히 황폐한 곳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 넓은 곳을 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립공원 하면은 자연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 또 그 속에서 동물들이 자연환경, 이 좋은 자연환경 하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고 그래서 많은 동물이 있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에토샤판처럼 우기와 같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동물 살기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 국립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곳의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요. 그것에 동물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이유가 있답니다. 어떤 이유죠? 예전에는 나미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에 야생동물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게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살기 시작하면서 근처에 야생동물이 있는 것이 불편해졌던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위생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 농사 짓는데도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동물들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내쫓기 시작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에 도시를 만들어서 살고요. 동물들은 척박한 땅으로 내쫓은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커다란 울타리를 두르고 동물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국립공원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자연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곳으로 인식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국립공원의 야생동물을 만나면 무언가 약간 미안한 감정이 먼저 들기도 하더군요. 진짜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강제 이주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동안 국립공원은 동식물 보호구역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에토샤 국립공원의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요. 나미비아는 사막이 많고 거의 대부분 건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미비아에 사는 동물들은 대부분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한 동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코끼리도 밀림 속에 있는 코끼리보다 나미비아에 있는 코끼리는 물을 좀 적게 먹겠죠. 그래도 물을 마셔야 하는 거는 맞죠. 아시다시피 건기에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국립공원 내에는 워터홀이라고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웅덩이가 여러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워터홀도 있고요. 인간이 물탱크를 지어놓고 지하수를 퍼올려서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워터홀도 있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방문한 곳 몇 군데 워터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카우카에호, 이름 정말 어렵네요. 오카우카에호 워터홀이랑 모링가 워터홀이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네. 이 워터홀 옆에는 큰 리조트를 만들어 놓았어요. 숙박 또는 캠핑을 하면서 워터홀의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로 워터홀에 가면요. 워터홀에 조금 떨어진 곳에 울타리를 쳐놓고 의자랑 그늘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밤이고 낮이고 원하는 시간에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와. 뿐만 아니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다들 조용히 다니고 말도 조용조용 속삭입니다. 동물이 물을 마시는 것을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육식동물도 때가 되면 와서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육식동물보다는 대체로 초식동물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동물은 엄청 많은 코끼리 가족이 줄을 서서 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코끼리 가족이요? 예, 와. 한 10대 마리 온 것 같아요. 얼룩말, 스프링복, 오릭스, 코뿔소, 기린 등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통 동물의 밀도가 높으면요, 동물끼리 굉장히 친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로 평화롭게 물을 마십니다. 섞여서. 그런데 가끔가다 같은 종끼리 시비가 붙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철없는 새끼, 특히 코끼리같이 덩치 큰 새끼들 있죠? 네. 몸 덩치는 크니까는 힘을 과시하려고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좀 귀여운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당하는 동물들은 짜증이 좀 나겠죠. 뭐 그렇다고 해치는 건 아니고 위협을 좀 해요. 부모 코끼리가 옆에 있는 걸 봤는데 그런 새끼를 말리지 않고 그냥 방치하더라고요. 표정에서 뭔가 저놈이 또 오늘도 그러네 하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또 삼각관계인지 코끼리 2마리가 다른 1마리를 가운데 놓고 막 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대규모 얼룩말대가 이제 워터홀 끝에서 머리만 내밀고 물을 좀 마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중 몇 마리가 마시는 물에 들어가서 워터홀 속으로 들어가서 첨벙첨벙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다 성격이 있는 모양이에요. 다른 건 다 조심스럽게 마시고 있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 기린은 물 마시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죠? 키가 너무 큰 거죠. 나무 위에 이파리를 먹기에는 적합한데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먹기에는 몸이 힘들더라고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앞다리를 양끝으로 멋게 벌리고요. 머리를 내려서 물을 마시는데 그 모습이 참 힘겨워 보였습니다. 이때 보통 사자 같은 육식동물이 주변에 있으면 기린을 공격할 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터홀은 코끼리와 코뿔소를 비롯한 많은 초식동물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런 걱정 없이 물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건가요? 기린 좀 안쓰럽네요. 물 마시려고 앞다리를 한껏 벌리고 머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 순간 또 잡아먹힐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미비아에선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은 사슴이 아니라 기린이네요. 그렇죠. 잠도 그렇게 서서 2-3시간을 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잡아먹는 육식동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사는 건 어디나 다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안 돼요. 기린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에토샤 국립공원 워터홀에는 야생동물을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모여요. 원래 국립공원은 안전과 자연보호 때문에 차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내려서 다닐 수는 없고요. 숙박도 국립공원 내부의 리조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부에 리조트가 있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인데요.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야생동물을 관찰하기에 더없이 좋긴 하지만 척박한 땅으로 쫓겨나 물 마시는 모습조차 관광상품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아프리카 야생동물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미비아에서 본 야생동물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사연도 많은데요.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루하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나미비아 야생동물 이야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어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지난번 나미비아의 역사 이야기도 재밌었고 오늘 야생동물 이야기도 흥미진진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곰토미가 해주실 이야기가 아직 한참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네, 처음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하면 할수록 막 떠오르는 게 있네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다음에는 아프리카를 소재로 한 영화를 소개하면 어떨까 합니다. 와, 아프리카를 직접 다녀온 곰토미가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12월의 아프리카 영화 이야기. 어쩌면 추운 계절에 더욱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을활동가 곰토미였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음 코너 이어가 볼까요? 이번엔 나도 가봤지 코너죠. 이번에도 초대 손님이 나와 계신데요. 저희 별별 라디오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 녹음 스튜디오까지 차로 30분 넘게 이동하셔서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까만 피부를 가졌지만 속마음은 투명하리만큼 하얗고 친밀함, 유쾌함, 발랄함 이런 키워드가 참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희귀하고요. 또 빛도 나고요. 어느 곳에 가나 환호를 받는 그런 분이죠. 흑진주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흑진주입니다. 아니 근데 제 소개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제가 뭐 희귀하고 빛이 나고 환호받고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고 이렇게 과하게 소개하시면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아마 흑진주를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이 과하다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보세요. 밖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아무도 끄덕 안 한. 네, 그럼 저 그런 사람인 걸로 희귀하고 빛이 나고 환호받는 흑진주 인사드립니다. 짝짝짝짝. 루시의 별별 라디오 시작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목소리 분위기 있다, 구성 좋고 재밌다. 저는 특히 루시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해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조회수가 1000회가 다 되어간다면서요. 곧 10,000회 채우고 10만 회 넘어가는 거 시간 문제겠어요. 부럽습니다. 10만이요? 글쎄요. 어쨌든 저희 별별 라디오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흑진주 템플스테이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는 지난 여름 2박 3일로 가평에 있는 대원사에 다녀왔습니다. 혼자서요? 네, 당연히 혼자서죠. 와, 빨리 듣고 싶어지네요. 과연 어떤 여행을 하고 오셨을까요? 흑진주의 템플스테이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여름, 평소 빨빨거리고 정말 열심히 돌아다닌다. 궁둥이 붙이고 진득하게 앉아있는 걸 못 봤다라는 두 문장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저도 올여름 어디론가 떠날 엄두를 못 냈답니다. 그렇게 무더위 속에서 몇 달 동안 허우적대다 보니 많이 지치고 힘들었나 봐요. 하지만 아이들 방학이 끝나고 무더위가 살짝 물러서던 8월 말쯤 다시 제 마음에 솔솔 바람이 불어오더군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바람이요. 처음엔 아이들과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웬걸요. 아이들 셋 모두 퇴짜를 놓았고 신랑도 관심이 없는 듯 바쁘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습니다. 대신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다녀올 수 있으면 다녀오라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으로 저만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거죠. 여행지를 선택해야 했어요. 선택 기준도 먼저 정했죠. 첫째, 운전은 하고 싶지 않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가자. 둘째, 식사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가자.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지 않다. 셋째, 혼자 숙박이 가능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자. 넷째, 자연 속에서 뒹굴뒹굴 푹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다섯째, 내가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알리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타인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장소로 가자. 이왕이면 무건수행도 도전해보자.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 5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여행 장소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뒤적거리다 나는 멍 때리고 싶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예약하게 됐어요. 가평에 있는 대원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었어요. 가평역에서 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고양 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가평 터미널까지 2시간 정도 걸리니 이동거리도 딱 마음에 들었어요. 픽업 차량을 타고 놀이동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산을 오르고 또 오르니 연인산 장수능선 끝자락에 위치한 대원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절에 들어서자마자 명지산과 연인산이 병풍처럼 저를 에워싸고 있어서 마치 엄마 품속에 안겨있는 것처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6.25 한국전쟁 때 마을 사람들이 절에 있는 석굴암에서 약수를 마시면서 몸을 피해 목숨을 구했다고 해요.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으니 꼭 한번 가보세요. 저도 그곳에서 약수를 한 잔 마셨답니다. 사바라고 이름 붙인 전래 카페에서 자유롭게 차 마시면서 음악도 듣고 책도 읽는 시간도 가졌고 텐마루에 앉아 오랜 시간 산멍을 하면서 제 몸 안의 초록을 마구마구 흡수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요가도 하면서 몸도 마음도 부드러워졌어요. 밤마다 하늘에 박힌 별들을 혼자 바라보면서 그리웠던 친구, 가족, 지인들 이름도 불러봤습니다. 잘 쉰다는 건 뭘까? 각자 방식이 다르겠지만 일상이 바빠서 하지 못했던 좋아하던 일을 하는 게 잘 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던 일을 2박 3일 동안 하고 나니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살짝 잃었던 생기도 되찾는 것 같고요. 그 덕분인지 돌아와서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좀 덜하고 일상을 활기차게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좀 대본을 쓰는 순간 솔솔 다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가을 단풍으로 물든 대원사 꼭 보고 싶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번 가봤던 곳이니 아쉬움 없이 분명 더 잘 누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진주에게 활력을 되찾아준 여행이었겠네요.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흑진주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근데 또 다른 에피소드는 없으셨어요? 대본엔 없지만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 좀 말씀드려볼까요? 사실 캠퍼스데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버스를 탔어요. 근데 가평이 생각보다 주말에는 엄청 막히더라고요. 엄청 막히죠. 그래서 가평 터미널까지 가는데 버스가 늦게 도착해서 1분 늦게 도착해서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죠? 제가 타야 하는 버스는 3분 더 늦게 도착한 거예요. 와, 어머.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버스에 타면서 초조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고 안도의 마음으로 혹시 부처님이 제가 타야 하는 버스를 이렇게 도로에서 손으로 잡고 계시지 와. 하느님이 잡고 계셨나? 잡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재밌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든든한 뒷백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은 내 눈에는 항상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흐뭇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지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2박 3일 내내 절밥 먹는 거 괜찮았냐. 뭐 음주는 못하니까 맥주 먹고 싶지 않았냐, 치킨 먹고 싶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사실은 제가 나물류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든지 잘 먹어서 그런지 뭐 다른 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던가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특별히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곳은 가평 터미널 앞에 있는 소머리 국밥집. 사실 대원사 들어가기 전에 그냥 보이길래 들어갔는데 굉장히 낡은 집이었지만 오래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소머리 국밥집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고향 터미널 딱 도착하자마자 왠지 이렇게 보이는 간판을 보니까 맛있는 샌드위치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 집에 가서 치즈 듬뿍, 햄 듬뿍, 뭐든지 다 듬뿍듬뿍 넣어서 맛있게 또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포장해서 또 가족들 거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고요. 제가 뭔가 무건수행 하듯이 좀 말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또 혼자 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또 얘기를 안 하고 좀 서먹하게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다가 제가 또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왜 혼자 오셨나 어디서 오셨나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또 그분이 건강하게 노년을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는 법 등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등산 다니면 어디가 좋다, 뭐 템플스테이 갈 만한 곳은 또 어디가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정보를 또 네, 주고 그래서 가셨네요. 전화번호도 마지막에 교환해서 서로 찍은 사진도 보내드리고 혹시 이 라디오 방송 끼아라 언니 듣고 계시면 톡 주세요. 네, 피아라 언니인가요? 네, 끼아라 언니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그럼 마치겠고요. 네. 흑진주였습니다. 안녕.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흑진주의 여행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어요. 뭔가 고즈넉한 여유도 느껴졌고요. 저도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여행기 듣다 보면 막 당장이라도 가봐야지, 다음에 꼭 가볼 거야 하고 마음 먹지만 또 일상을 살다 보면 막상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생생한 여행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녀온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생한 분위기가 전해진달까요? 어떤 풍경이었을지 또 어떤 마음이었을지요. 다음 달 방송에선 또 어떤 여행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diogyaTV@gmail.com으로 여러분의 시시콜콜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꼭 여행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나에겐 일상이 누군가에겐 한편의 에피소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 목소리로 전달해드려도 되고 직접 출연하셔도 좋습니다. 별별 라디오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11월에 가볼 만한 장소 또는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별별 소식 시간입니다. 파주 벽초지 수목원에서 2024 가을꽃 국화축제를 개최합니다. 11월 17일까지고요. 국화꽃 전시 및 판매는 물론이고 국화꽃 심기 체험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수목원 관람객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벽초지 사진전도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행사죠. 바로 파주 장단콩 축제인데요. 11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총 3일간 파주 임진각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장단콩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놀거리와 살거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작가님이시죠. 얼마 전 신간, 난독의 계절을 펴내신 고정순 작가님이신데요. 이번 북토크에서는요, 영화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신간 이야기와 더불어 영화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참가 신청은 점호책방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올 여름이죠. 도서출판 여문책에서 스탠퍼드 대학 인류학과 교수인 제임스 퍼거슨의 책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이 번역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의 번역가이신 이동구 씨가 성공의 파주교회 김현호 신부님과 파주 스리랑카 공동체 대표 다누시카 라나툰카 씨를 모시고 책의 내용과 더불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1월 16일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점호책방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 무정형의 삶이 지난 7월 위즈덤 하우스에 출간되었는데요. 11월 16일 오후 2시에 시오 책방에서 김민철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북토크를 연다고 합니다. 시오 책방에서는요, 시를 함께 읽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1월 21일 저녁 7시에 전종호 시인을 모시고 시집 임진강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가을에 함께 읽는 시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여해보세요. 온선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위에 하얀 서리가 내리겠지요. 뒤이어 펑펑 눈도 내릴 테고요. 가는 가을은 못내 아쉽지만 우리는 또 그 맵고 찬 바람 부는 겨울을 받아들이겠지요. 그래야 꽃피는 봄을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 계절이 오고 가는 일, 어쩌면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어쉬는 일처럼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 여겨지는 것은 골목길에서 만난 길고양이의 까만 등줄기 위로 쏟아지던 햇살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 조금 인생을 알 것 같아졌기 때문일까요? 모든 것이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 선물 같은 날들 보내시고 저는 12월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희 별별 라디오는 파주시 복합문화도서관 광탄도서관의 스튜디오에서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음 기술의 이혜범, 구성작가의 이정란, 김효연, 총괄의 정민영, 게스트의 박경희, 이혜범, 진행의 루시 서윤경이었습니다.